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AI의 좀 흥미로운, 어쩌면 좀 골치 아픈 면을 보여주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AI 모델이 배우지 않은 패턴, 특히 자기가 아는 거랑 비슷하게 생긴 낯선 걸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좀 역설적인데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더 많이 가르치는 게 오히려 나 이거 몰라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AI가 익숙하지 않은 정보, 특히 학습 데이터랑 좀 비슷해 보일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AI 시스템의 신뢰성이랑 바로 연결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네,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는 척, 자기가 아는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걸로 잘못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핵심 문제군요. 그러니까 AI 모델이 배우지 않은 새로운 패턴을 만나면 이게 이전에 배운 거랑 얼마나 시각적으로 비슷하냐, 여기에 크게 의존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낯선 입력이 이미 아는 거랑 더 비슷하게 생겼다 싶으면 이걸 정의되지 않음 이렇게 딱 잘라 거부하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알던 레이블 중 하나로 잘못 갖다 붙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AI가 모른다는 옵션 대신에 그냥 제일 비슷해 보이는 거, 이걸로 착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유사성 하나 때문에요. 아, 이게 뭐랄까,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AI 인식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풀어야 할 근본적인 숙제 같은 거죠. 비유하자면 저기 안개 속에서 뭔가 희미한 형체를 봤는데 무조건 저거 내가 아는 그거네 하고 단정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제공해주신 자료 속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북극곰 사진 말이죠. 이걸 보여줬을 때요. 네, 북극곰 사례? 모델이 배운 것들이랑은 뭐 중간 정도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학습 범주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모델 A는요. 이걸 모르는 걸로 정의되지 않음으로 처리하는 걸 꽤 잘 해냈어요. 거의 90% 이상 성공했죠. 그렇죠. 꽤 높은 비율로 거부를 한 거죠. 네, 근데 흥미로운 건 학습 범주가 훨씬 많았던 모델 B는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맞아요. 모델 B는 정의되지 않음으로 판단한 비율이 모델 A보다 확 낮아졌고요. 그리고 대략 6개 중에 하나꼴, 그 정도로 잘못 인식했어요. 심지어 북극곰 사진을 보고 말이라고 잘못 분류한 경우도 꽤 있었다면서요. 네, 10% 정도는 말이라고 맞으니까요. 이게 참 인식 범위가 넓어지니까 오히려 좀 엉뚱한 실수가 늘어난 셈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유사성이 아주 높을 때는 문제가 더 신박해지더라고요. 망고 사례가 딱 그랬는데요. 네, 망고. 망고는 모델이 학습한 다른 과일들, 뭐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거랑 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상당히 유사하죠. 그랬더니 그나마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A조차도 망고 샘플의 절반 이상을 레몬 아니면 오렌지다, 이렇게 다른 과일로 잘못 판단해 버렸어요. 맞습니다. 유사성이 높아지니까 AI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아는 거랑 너무 비슷한데 하고 착각할 확률이 훨씬 커진 거죠. 범주가 더 많았던 모델 B도 마찬가지였죠. 네, 모델 B도 망고를 다른 과일로 잘못 인식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았어요. 대략 4개 중 하나 이상, 한 27% 정도를 오인시켰으니까요. 여전히 높은 수치죠. 해바라기 사례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해바라기는 뭐랄까 시각적으로 태양 같기도 하고 또 꿀과도 연관 지을 수 있고 여러 학습된 개념과 연결될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랑 연상이 되죠. 이 경우엔 인식 가능한 레이블 범위를 넓혔던 모델 B가 오히려 범주 간의 혼동을 더 많이 일으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모델 B의 오인식률이 모델 A보다 더 높게 나타난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결국 AI 설계에서 아주 중요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트레이드오프요. 네. 학습 범주를 적게 그리고 명확하게 가져가면 모델이 자기가 모르는 걸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능력은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잘 거부하는 거죠. 하지만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자체는 좁아지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레이블 수를 늘려서 인식 범위를 넓히면 레이블들 간의 의미가 좀 겹치거나 애매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서 잘못 분류하거나 혹은 아예 다른 범주로 잘못 분류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식 범위를 넓히는 것과 정확성,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AI를 설계할 때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AI 모델이 새롭거나 학습하지 않은 항목, 특히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 걸 처리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네. 그리고 AI를 처음에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범주, 얼마나 많은 레이블을 학습시켰는지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냥 아는 척 넘어가려는 경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AI 결과를 접할 때 이런 한계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각적 유사성만으로도 AI 모델이 이렇게 쉽게 혼동하고 속는다면 말이죠. 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훨씬 더 복잡한 AI들, 예를 들어서 언어를 처리하거나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어떤 패턴을 분석하는 그런 모델들에서는 어떨까요? 어쩌면 언어나 데이터 패턴에서 나타나는 좀 더 추상적이고 미묘한 유사성 같은 것들이 우리가 훨씬 더 감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AI의 판단 오류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한 번쯤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I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